이건 1초 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1초 봉은 1초 단위로 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그 자리입니다. 보시면 시장가로 여기서 누군가가 약 14억 정도를 던지게 됩니다. 14억을 시장가로 한 방에 던지게 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서 던진 게 아니라 한 명이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에 단기 매매로 들어왔다가 전고점을 찍고 뚫지 못하니까 이게 기법이 뻔하거든요. 자, 지금 돌파 자리죠. 돌파해서 여기서 보통 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폭등을 좀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 텔레그램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시황 글이나 또는 오전에 중요한 뉴스 또는 공지사항 이런 거 올리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기대감보다는 절망감이 지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증시가 계속 절망감으로만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을 넘어서 야, 한국 시장은 안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한국 시장은 안 좋게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지 않을 사람도 던지는 거고 세력들은 좋다고 또 받아내고 있죠. 여러분이 매도하는 거 누군가 사잖아요. 누구겠어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간을 필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이야기하죠. 이것과 지금 시장의 연관성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국장이 잘 못 오르잖아요. 이게 왜 못 오르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대외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시장을 경험한 바로서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나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수치적으로만 보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기업 매출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예요. 사실은요. 그건 제가 수치로 한번 보여드렸죠.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덕을 본 거죠. 근데 내수시장은요. 내수시장은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가계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쓸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내수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충분히 오를 만도 하다라고 전 보는데 왜 오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차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단타 물량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져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오늘 신규 상장주예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초봉입니다. 15초 봉으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오전부터 돌파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슈팅과 더불어서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오전에 하게 된 거죠. 15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슈팅 들어올 때마다 거래 대금이 40억, 30억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래 대금을 유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총합 6,600억이라는 수급이 들어오게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단타 고수들이 이 종목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돈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이 종목을 10억을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9%가 찍혀 있죠. 이 봉 말하는 거예요. 이게 15초 봉인데 순식간에 누군가가 시장가로 한 방에 던진 거죠. 얼마를 던졌을까요? 이건 1초 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1초 봉은 1초 단위로 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그 자리입니다. 보시면 시장가로 여기서 누군가가 약 14억 정도를 던지게 됩니다. 14억을 시장가로 한 방에 던지게 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서 던진 게 아니라 한 명이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에 단기 매매로 들어왔다가 전고점을 찍고 뚫지 못하니까 이게 기법이 뻔하거든요. 자, 지금 돌파 자리죠. 돌파해서 여기서 보통 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여기쯤에서 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가고 나서 돌파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매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크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억이란 돈이 한 방에 빠지면서 주가가 10%나 폭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한 종목도
슈퍼개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도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목표치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에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쏘고 세력들이 보내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매수하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또 털어버리고, 그러다 올리고 싶은데 또 들어오니까 또 털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내고 싶은 그림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뭔데?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신규 상장주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가고 싶은데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던져버리게 만들고, 또 올릴만 하니까 개미들이 들어와서 또 던져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쩌면 내릴 때 사서 짧게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노렸던 사람들은 아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종목 자체를. 그러니까 분명히 세력 입장에서 이런 게 다 세력 슈팅이거든요. 이거를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미친 사람이 10억 이상을 시장가로 사서 돌파를 만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서 말이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료가 좋으면 고수들은 시장가로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탄핵이라든지 정치적 이슈가 셌잖아요. 그런 강한 재료가 불면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매수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르다가 세력들도 그냥 놔버렸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없죠. 지금은 수급을 잘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상승을 해도 여기에 순위에 2위까지 찍히는 걸 제가 봤어요. 분명 별거 아닌 거래대금 4억 들어왔어요. 아까 어떤 종목은 4억 들어왔는데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근데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2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죠, 예전과 다르게.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분봉으로 수급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시스템이나 이런 활용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고 노하우가 서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오르면 사실 개인들이 매수하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개인들이 매수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차트처럼 바로 밀어버리고, 사람들이 매수할 만하면 또 바로 밀어버리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올라갈 종목도 세력들이 그냥 밀어버려서 시간을 보내버리고 또 손절하게 만들고, 또 올라갈 종목도 또 붙어버리니까 또 밀어서 또 손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수급을 쏟아 말고 하면서 천천히 보내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면서 올라가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유한양행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롱바디 양봉으로 수급을 제대로 쏠 때마다 그 뒤로 못 갑니다. 또 털어버리죠. 또 제대로 수급을 쏠 때마다 또 못 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엄청난 호재와 더불어서 거래대금이 2조씩 터졌다면 엄청난 호재인 거잖아요. 지금 2조 터지는 거래대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강한 재료와 강한 호재, 그리고 신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는데 오히려 못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가?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이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국장을 크게 늘려서 보면 경제가 안 좋아도 테마발로, 바이오 종목들이 올리는 그 테마발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 매출과 상관없이 오를 때가 사실은 더 많았어요. 기업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바이오 종목으로 작정 걸어서 올리는 경우를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죠. 그게 주식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라도 올리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개미가 언제까지 더 털려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14억 던지는 슈퍼개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죠, 이거. 마치 물반 사람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르는 종목은 제한이 되는데 단타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올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을 보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올해 세력들이 수급을 제대로 발생시켜준 종목이 손에 꼽습니다. 정말 그래요.
올해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고 테마주도 없고 섹터 수급도 많이 없었던 때였던 거죠. 오를만 하면 밀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투자자들을 다 쫓아내야 증시가 오르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장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엑스게이트 오르는 거 보시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흔들고 가지도 못하던 시장이었는데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 엑스게이트 종목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죠. 보통 같았으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종목이에요. 워낙에 멘탈이 약해서 잘 털리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차트예요. 보시면 이전 흐름을 보면, 자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죠. 왜 그러겠어요? 개미가 타면 매수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올리질 못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는 개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때는 굉장히 안 들어왔어요. 다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세력들이 너무 수월하게 올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단타 매물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거죠. 뭐 답은 없어요. 그냥 잠깐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도 국내장이 재미가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이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할 필요 없고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 빠지면 그때 또 올라가는 게 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